어제 대통령 측 변론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습니다. 계엄 사태 그 당일 당시에요.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담을 넘는 그 영상이 재생이 됐는데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거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의 증거로 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담을 넘는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이 길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고 있다며 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건데요. 이어 김계리 변호사는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7.6%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갖고 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있는 야당 의원 명단을 읽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을 언급하면서 울먹이는가 하면 애국가 가사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후 진술에 나선 정청래 위원장은요, 윤 대통령을 향한 강한 비판부터 쏟아냈습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목격했고, 윤 대통령은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한 자라면서 파면해야 할 필요와 또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이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다며 이 총선에 투표한 국민까지 종북으로 모욕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정 위원장은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던 시절을 언급을 하며 이 목이 메는 듯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40분가량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는 애국가 가사를 낭독하기도 했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 진술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합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반역사적 비상계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현실적 망동이었지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어제 탄핵을 청구한 측인 국회 측, 그다음에 피의 청구인 자극인 윤 대통령 측 모두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거는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었는데요. 대통령은 어제 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만약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을 하겠다. 그러니까 87 체제를 끝내겠다. 그리고 자기는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에 총리한테 내칠이 사실상 위임해서 이른바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자신의 어떤 파면을 면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한테 그렇게 호소를 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재판관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재판관들의 판정에는 상당한 자충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물론 본인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이 진솔한 자기 반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개변을 통해서 남 탓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경고성 계엄을 했느냐. 결국은 지금 입법 독주하고 있는 야당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면서 똑같이 종북 이야기를 하면서 색깔로 언어로 계속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재판관들의 판단에 상당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들릴지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계엄의 이유로 들었던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본인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 어떠한 증거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정치적 희생을 통한 결단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과연 개헌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어제 이 진술의 상당 부분을 야당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종북론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하고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과연 이 야당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이 탄핵 기각을 위한 일종의 면피용 발언이라고 아마 재판관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20년 제 개인 변호사 역사상 최고의 변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A4 용지 77장에 대한 분량이 마치 7장도 되지 않는 것처럼 1시간 넘는 변론이 1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압축적이고 그 내용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부한 것을 담고 있었는 것 같은데요. 두 개로 정리한다고 하면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탄핵의 부당성 이것이 큰 축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얘기했는 것 중에 보면은 단순한 어떤 개인의 소회를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용점정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림을 그려놔도 눈에 정확하게 점을 찍지 않으면은 그 찍었을 때야 그 용이 승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특히 예산에 대해서 보면은 0.65% 국방 예산을 그것밖에 안 줄였는데 하지만 그 0.65%가 활용 점정할 듯한 정말 국방 예산에 눈을 찍을 듯한 그런 것을 뽑아버렸다는 그 어떤 그 절규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그러한 예산이 국가의 정말 핵심 예산인데 누구한테 과연 그런 지시를 받고 뺐느냐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그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를 책임지는 정당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대통령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기밀을 다루는 과정에서의 어떤 느꼈던 위기감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헌법재판관님들한테 아주 강하게 어필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